피청구인 14분 남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청구인적 주신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정진석 실장에게 갔을 때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아까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실장에게 정진석 실장이 이제 예. 대통령께 복귀해서 해제 건의를 하자. 아니 그때 말고 증인께서 대회실을 가니까 정진석 실장이 계셨고 대통령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청구인 측에서 개헌법령을 보고 계시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의안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국회 법령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네, 그 개헌법령 관련의 초창기에 인성한 차장이 그렇게 뭐 좀 느낌으로 들었다는 거고 저는 국회급을 보고 계신 거로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장 상황이 중계된 것을 보면 의원들은 빨리 이제 해제 의결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식 그 의장은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법적 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법령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저는 하여튼 들어가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셨는데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눈이 마주쳐서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봐서 대통령께서 국회 관련 법령으로 보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국회법을 보시고 의안 처리에 대해서 좀 보시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이 의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라고 했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했을 때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해제를 하기로 했으니 해제합시다 해서 바로 해제 결정을 하신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 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국회에 개헌한다는 걸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좀 시간을 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지체 없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 이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님 승인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들으신 거죠? 네. 예, 이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인 그 주신문에서 2024년 3월 말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께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식사 도중에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씀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발언 대통령께서 그 발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 소회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다른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증인 그 2024년 3월 삼청동 그 만찬 이후에 계엄 선포 시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비상계엄이라든지 군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2024년 8월 13일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 겸임을 했고 2024년 9월 6일 날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업무를 임기한 이후에는 안보실장의 업무에 전념했으므로 국방부 장성들의 인사, 특히 뭐 진급 인사도 아니고 보직 변경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인은 관심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증인께서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 임명된 것은 그 경위가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외국을 가보니 한국의 방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방문을 할 특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을 외교특보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네, 뭐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것들을 미국은 또 안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집중 다루기 위한 그 리베로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심원 과정에서 마치 이러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던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그게 그 진위가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그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8시경 출근해서 저녁 한 8시경 퇴근할 때까지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서에 의하면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로부터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실 자체의 주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주간의 차담회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정상회담 및 오찬에 배석하고 안보실 업무 다 결제 마치고 그 다음 날 개최 예정이 있던 평통 잠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연설문 윤독을 마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그리고 귀가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8시경에 20시경에 예. 퇴근했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평온한 일정을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일부 국무위원들 소집이 있었으니까 제가 알았다면 퇴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과거 정부 하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계엄과 같은 것이라면 대규모 병력 동원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보실장인 증인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듯이 국회의 폭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경고성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 병력이었기 때문에 비무장으로 출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저는 몰랐습니다. 네. 시당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주신문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4일 01시 2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을 떠난 것으로 조서에는 마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증인이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시간이 1시 20분이고 대통령이 정확히 집무실을 언제 떠났는지는 증인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서에 보니까 아까 그 계엄법령 관련해 가지고 표현을 그대로 조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도착해서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방부 법령관리관이 가지고 온 계엄법을 좀 보시더니 박안수 총장과 김용현 장관만 여기 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2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의안이라는 표현을 들은 것 같으니까 그게 계엄법은 아니고 국회법이라고 생각하신다 그거죠? 그건 제가 들어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후광 묻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그 주시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12월 4일 날 01시 20분경에 김용현 장관, 박안수 총장, 인성환 2차장, 최병호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할 때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500명 정도 투입됐다고 하자 대통령께서 국회 투입 병력 수가 부족했다.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증인은 들은 바 없으시죠? 예, 그게 사실은 뭐 신문에 나서 네.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보고를 나한테 한 적이 없던데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지금 그 출동해서 경내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다 합쳐봐야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한 14명, 경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한 90명 정도, 70명에서 9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건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2024년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에 집무실로 복귀한 후에 계엄 절차를 논의한 것에 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에게
그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사소한 절차 뭐 위반은 있지만 그냥 그런 건 다 그 언급하지 말고 계엄을 해제하는 게 빨리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했다는 그거는 맞는 거죠? 예,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복귀하셔가지고 저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건의하니까 바로 하라고 그러셨고 나와서 비서실장은 총리님께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하신과 동시에 민정수석 보고 법률 검토를 하라니까 민정수석이 사실 미리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지체 없이 빨리 하자 이렇게 하셨고 나오니까 다시 그때쯤에서 총리님이 오셔서 또 들어가서 총리님께서 그 해제를 결심하셨으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복귀하였을 때 그때 국무위원들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귀가하거나 또는 돌아갔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을 하고 국무위원들이 자택에서 출발하는 등 오는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죠. 그 총리님이 오셔서 국무회의 열겠다는 건의를 02시 3, 40분에 하셨고 예. 그 다음부터 소집이 됐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그 발제문부터 행정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국민들께 해제 발표를 하시겠다 해서 그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서에서는 마치 그 시간 동안에 무슨 다른 또 제2 계엄이나 뭐 이런 걸 검토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호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하기 전이라도 병력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무조건 빨리 철수시켜라. 그 올 때 왔던 이동수단 헬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게 오기 전이라도 하여튼 무조건 국회 경내에서 빼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그 같이 있지 못해서 듣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까 조금 잠시 주신문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 서버 포렌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서버 감정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털고 가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국제정세에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러시아 파병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핵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종중 종북 세력이 굉장히 퍼져 있다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안보실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하면 저보다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저보다 훨씬 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